자, 그러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1, 2심에 이어서 인정이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 대목 한 대목 제가 어제 그 판결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문 다 하나하나 한자 한자 분석했거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앞서 서재원 부의장이 반박했던 구글 타임라인이 왜 인정되지 않았냐라는 반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부가. 자, 김용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 그때 그 사무실에 안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실시간 방문지와 동선을 기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판부, 타임라인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 안 됐다.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며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증거력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잘하는 청년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님. 제가 이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있어서 수사 재판 판결문까지 쭉 다 봤거든요. 보니까 김용 측에서 타임라인을 제출했어요. 보세요, 구글 타임라인에 나 안 갔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법원에 김용 측이 제출하기 전에 5번이나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을 검찰이 잡아낸 거예요. 구글 타임라인의 맹점은 이용자가 자신의 방문지와 동선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5번이나 수정한 것. 그래서 재판부가 김용 측에게 이거 왜 건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우 실수로 건드렸어요. 라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하고 검찰이 대조를 해봤는데 김용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과 실제 김용의 신용카드 결제 내용 이게 정확하잖아요. 등 최소 21군데에서 김용 측이 제출한 것과 신용카드가 결제된 것이 불일치한다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임라인 내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재판의 판결이 정치권에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타임라인을 얘기하면서 네. 이번 사건 말고도 구글의 타임라인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을 통해서 타임라인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좀 드러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 씨 측이 이렇게 조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재판부를 향해서 사기라고 할까 이렇게 본인들이 잘못 항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심 때도 당시에 검찰 측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지목한 날짜에 김용 씨는 사실 그 날짜에 그 장소에 안 있었다. 나는 다른 분하고 업무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휴대폰에 캘린더 화면을 제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의혹 사건.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었죠. 캘린더도 조작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타임라인뿐만이 아니라 김용 씨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빙성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 같습니다. 저게 그 1심에서 위증교사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캘린더, 휴대폰에 우리가 일정표를 저장하잖아요. 네네. 일정표 저장한 걸 제출했고 그와 관련돼서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위증까지 했던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 무슨 시장상업진흥연구원장인가요? 시장 상인 네, 맞습니다. 진흥원장, 예. 시장 상권 진흥원장. 예, 경기도 산하단체장이죠. 그러니까 친했겠죠. 그래서 김용 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정리가 됐고 그래서 사실 저분이 김용과 구속까지 가까운 됐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등 2명이 위증을 교사했다. 맞습니다. 그 2명은 구속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건으로. 왜냐하면 저게 사법부를 농락한 거잖아요. 지금 엄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고인의 그 무죄를 억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데 동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건 굉장히 큰 범죄죠. 그래서 구속까지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2심에서는 이제 그 구글의 타임라인을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조작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죄가 그대로 된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측근분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속일 수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 그 다음날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와 세상을 속이는 데 능숙한 건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집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딱 처벌받는 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위증교사, 위증교사, 위증이나 유증교사, 그다음에 공무원 사칭, 공무원 사실,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포예요. 공직선거법, 네, 이 세 개가 다 누구한테 걸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만 이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무긴 하는데 요거만큼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라고 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공무원 사칭으로 갔다 왔죠. 유증교사 지금 1심, 2심 다투고 있죠.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2심 유죄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용도 제가 볼 때 같이 다니면 비슷해진다고 측근이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까지 흩을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조작하지 않나, 위증을 조작해서 자기가 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뻔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김우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서전 부의장님, 구글 타임라인에서도 아까 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네. 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숱하게 김용 측에게 구글 타임라인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와라라고 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판결문에 지금 다 나오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정치인은 핸드폰을 2개씩 들고 다니잖아요. 구글 타임라인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제 동선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에 두 폰 다 제 명이잖아요. 한 폰은 제가 들고 실제 가요. 다른 폰은 수행하는 보좌관이나 수행 기사 차량에 놓는 거예요. 동시에 2가지 타임라인이 나오겠죠. 검찰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땐 이거 말고 이거를 제출하면 거짓 알리바이 동선이 될 수 있다. 그게 구글 타임라인이다. 라는 부분을 사실 재판부도 했어요, 어제 그 말을. 네, 맞습니다. 네.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2대가 있었다.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렵다, 증거력으로. 그래서 저도 한번 타임라인으로 가서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왔을 때 원복이 되고 또 구글의 본사를 물론 압수수색하면 되겠죠. 그 수정한 자료가 다 나오면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그 2대가 사용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앵커님의 예처럼 한 대를 집에든 누구든 두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사실 재판부도 한번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증거는 디지털 증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아날로그 증거, 즉 유동규의 진술, 이 한 진술만 가지고 물론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동규 측과 김용 측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그 정민용과 남욱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유동규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증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 측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10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 이렇게 좀 황문한 거죠, 사실. 예, 바로 그 대목도 있습니다. 김용 측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뭐 한 거냐라고 판사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는 대목도 함께 보시죠. 아까 김근식 실장께서 재판부를 우습게 알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판사님 10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라고 고성하고 구속됐습니다. 근데 참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조그만 뭐랄까 법리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장소에 안 갔습니다라고 타임라인을 제출했잖아요. 그 재판부가 그걸 복수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신용카드 실적 등을 대조해서 보세요. 내가 이날 뭐 국민카드 명의 제 명의의 카드를 이날 이렇게 긁었는데 자 은행에서 떼왔습니다. 제 타임라인 동선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합니다라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판사에게 있는 겁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한 억울한 김용 씨에게 있는 겁니까? 적어도 검찰은 21번이나 신용카드 내역이랑 김용이 제출한 타임라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은 했잖아요. 김용 씨는 그런 거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판사님 뭐 한 겁니까? 고성이나 지르는 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아니 제출할 수 없는 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걸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1심부터 아마 김용 씨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꼬리표가 붙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2심에서 훨씬 더 말하자면 여러 가지 1심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5년이라고 하는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때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그 이재명 대표, 김용 이분들은 권순일 대법관 사건을 비롯해서 충분히 확실하게 알리바이가 정리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증거 제출을 하면 눈을 감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조작해서 내는 것이라도 봐주려면 저런 걸 가지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경도돼 있는 인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1심, 2심 모두 결과적으로 도저히 증거로서 제출한 것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안 갔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저거 조작 가능한데 이거 앞으로 굉장히 이 사건이 몰고 올 집안의 어떤 불화 예.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